안녕하세요. 이런 걸 열화와 같은 아무튼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 써 있는 대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아이들의 건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참 그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성인과 어른과 노인들에 대한 건강만 이야기했지 아이들에 대한 건강을 이야기하지 못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지 그래서 오늘은 그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아이의 건강, 아이들의 건강 누가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좀 이야기할게요. 아이들은 가정에서 거의 자랍니다. 당연한 거죠, 그건.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만 일단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아이들이 자란다라고 하면 그 아이는 누가 준비했습니까? 바로 그 부모예요. 그럼 그 아이를 키워야 할 책임도 부모에게 있습니다. 근데 요즘 그 부모들을 보게 되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부모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이야기하면 그 아이를 어느 정도 젖먹이 아이를 지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아이를 부모한테 맡긴다든가 그리고 큰 관심을 안 가지고 뭐 어린이집에 보낸다든가 등등등으로 다 하더라고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신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이의 건강의 대부분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고 그 아이 건강의 대부분의 책임은 그 중에도 엄마한테 있다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는 그 집안의 식단을 준비하는 엄마의 손에 엄마의 지혜가 그 가족 건강의 대부분을 책임집니다. 아니 심지어 그 음식을 먹고 성장하거나 지낸 사람들의 3대까지 그 이상 유무가 내려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의 건강을 부모가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그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책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할 수 있도록 성장시켜야 합니다. 아이들은 그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부모가 사사롭게 생각하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모든 습관들이 아이들에게는 그대로 답습된다는 것은 뻔한 거니까 그래요. 안타까운 이야기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부모가 자녀를 폭행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면 그 자녀가 이 다음에 커서 또 그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공공연히 이야기들을 합니다. 전문가들의 얘기로 부모가 술 중독이다 무슨 중독에 빠져 생활한 걸 보고 자란 아이가 그 아이도 이 다음에 그렇게 될 확률이 크다는 이야기를 또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정확한 식사, 운동, 정확한 수면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자주 산에 자주 들에 이렇게 운동을 같이 하고 아이들과 식사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은 물론이지만 식사할 때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 몸이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 몸을 건강하게 깨끗하게 그래야 내 안에 성령님도 기뻐하신단다. 이런 이야기와 함께 뭔가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먹어야 할 그 음식들에 대한 걸 준비하는 엄마의 손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가 운동하는 습관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들여놓으면 그 아이들도 하지 말라 해도 운동 따라서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아이들이 성장하고 난 뒤에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써 있습니다만 바로 그걸 누가 어떻게 지켜가야 할까? 지금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이 10분 코너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10분 동안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은 우리가 평생교육 프로그램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그것을 함께 와서 결국은 배우면 제가 늘 손가락 하고 얘기합니다. 내 건강 지킵니다. 그 실력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킵니다. 그리고 나의 노후를 온전히 이끌어갑니다. 대비합니다. 그리고 그 실력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늘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적어도 통증 잡는 섬김이, 통증 잡는 특공대라고 하는 이야기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자, 내가 배워서 나의 건강은 물론 가족의 건강도, 그리고 나의 노후를, 그리고 이웃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봉사로서 통증 잡는, 그러면 바로 그 사람의 그 모든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만든 병, 생활 속에서 만든 병, 잘못된 습관이 만든 병, 오랜 시간 만들었으니까 고혈압이 되고 당뇨가 되고 암이 되는 거지, 그것이 하루아침에 뚝 꺼져갔다 교통사고 나가는 것처럼.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어떤 비유를 비춰보더라도 우리 몸의 질환으로, 증상으로 표현되는 그 모든 병명은 최하 10년에서 15년, 20년 진행하고 악화됐을 때 드러나는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할 때 내가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잘못된 습관을 바꿔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 잘못된 습관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저는 이따 얘기합니다만은 바로 그 건강 정보 홍수 속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것 또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반드시 즉석에서 확인되고 그것이 체험되어 결과로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공감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신뢰를 줘야 하고, 아, 이렇게 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확신과 기대치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혹시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건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런 게 있을 때는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책에도 그런 얘기 다 써놨어요. 그러면 아이들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정석,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럼 건강에도 그 바른 길이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기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준에 합당하면 반드시 바른 길이요 건강의 길이다라는 것을 제가 40년 넘도록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 기준을 만들어 놓게 됐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과 상담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그 문제를 이루어 나갈 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경험이라고 하는, 바로 많은 경험 속에 얻게 된 방법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요, 너무 잘났습니다. 잘 낳는다는 얘기예요. 뭐 열이 있다고요? 어른들 열 떨어뜨리려면 얼마나 어려우면 돼요. 근데 아이들은 잘 떨어집니다. 왜? 아이들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고 끊임없이 에너지가 뭐 할까요? 넘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기라는 것이 있고 쇠퇴기에 들어갔을 때부터는 그것이 부족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코로나가 왔습니다. 코로나 시기 때 죄송합니다만 누가 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다 노인들이에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만큼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기계가, 부속이, 그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원기와 저항 면역력인데, 그 원기와 저항 면역력이 떨어졌으니까 바이러스라고 하는 코로나를 못 이긴 거잖아요. 아이들 또한 비슷합니다. 아이들은 완숙기에 이르기 전까지는 한창 잘합니다.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아이 하나를 두고서 옆에서 아빠가 그냥 12시간, 새벽 2시까지 뭐 합니다. 엄마랑 같이. 그 아이도 옆에서 뭐 합니다. 결국 그것이 게임이요, 중독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옛날에 생각해 봅시다. 한여름도 9시면 들어가 잤어요. 한겨울에요, 전 8시에 들어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찍 들어가 잤어요. 일찍 자니까 뭐 합니까? 일찍 일어나고. 그래서 새 나라의 어린이는 뭐라고 합니까? 일찍 자고 일찍.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이들은 충분한 숙면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물 섭취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운동은 별로 하지 않아도 밖에 나가서 뛰어놀게 하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요즘에 뛰어놀 공간, 뛰어놀 시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납니까?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대안학교가 참으로 많이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도 보게 되는데, 학교의 생활이라는 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대안학교를 통해서, 아니면 교회 학교를 통해서 보게 되면 얼마나 자유분방합니까? 자유 토론을 합니다. 또 나가서 뛰어놉니다. 같이 또 게임을 하더라도 서로 경쟁심과 함께, 사회심과 함께 그렇게 해서 또 한 가지를 합니다. 그런 데서 자란 아이들을 제가 봤습니다.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부탁드립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방법론이에요. 그리고 모든 문제는 반드시 맞춤형이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쉽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뇨 환자가 100명이 있다 칩시다. 100명의 모든 처방은 같아야 할까?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처방은 다 달라야 됩니다. 왜? 사람마다 맞춤형이 돼야 하니까. 이것을 저는 개인별 맞춤형 운동, 개인별 맞춤형 식사, 개인별 맞춤형 방법 등등을 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평생교육 프로그램 속에서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있으니까,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함께 했으면 이 모든 것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나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